3D 프린터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3D 프린팅 기계가 커짐으로써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크기의 사물을 3D 프린팅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GE 애디티브는 얼마 전 금속 분말을 이용해 부품을 프린팅하는 세계 최대 크기의 레이저 기반 3D 프린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프린터는 측면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 크기에 달하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데, 이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트 엔진의 구조 부품이나 단일 통로 항공기용 부품 등 항공산업을 위한 부품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 전력, 석유 및 가스 산업 등의 제조업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세계 최대 크기의 3D 프린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폼넥스트 전시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제어 프로그램을 테스트용 3D 프린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 분석기 및 성능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테스트용 3D 프린터에 대한 기능적, 물리적 검사를 수행하고 제어 프로그램의 성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선영태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어 프로그램 검증하기 중 성능 평가에 대한 주제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에 대해 배우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성능 평가와 관련하여 3D 프린터의 G코드와 주요 G코드 명령어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G코드요? G코드는 수치 제어를 통해 구동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수치 제어용 프로그램 언어예요.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지원되는 제조에서 기계의 제어를 위해 주로 사용되며 G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그럼 3D 프린터에서의 G코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3D 프린터에 대한 여러 관련 특허들이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3D 프린터의 보편화와 동시에 3D 프린터 개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어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들이 오픈소스 형태로 많이 공개되고 공유하게 되었죠. 특히 영국의 랩랩을 필두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3D 프린터 설계,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까지 많은 주요 요소들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형태의 G코드 인터프리터 펌웨어로는 랩랩과 펩, 탄텔러스 등이 있습니다. 그럼 3D 프린팅에서 주로 사용하는 G코드 명령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배울 G코드는 프린팅 프로세서 외에 개발 단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명령어 코드를 익혀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 알려주시는 G코드는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럼 더 좋겠죠. 우선 G0과 G1은 이송에 관한 명령어예요. G0은 빠른 이송에 관한 명령어라면 G1은 일반 속도의 선형 이송에 관련된 명령어예요. G0과 G1은 이송에 관한 명령어라면 G2는요? G2와 G3는 원형 보관에 관한 명령어예요. G2는 시계 방향으로 이송하고, 그럼 G3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이송에 관한 명령어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한번 맞춰보세요. 일시 정지에 관한 명령어는 G4인데요. G4, P200은 무슨 명령어일까요? 200마일스 동안 멈추라는 거 아닌가요? 잘 맞추셨네요. 200마일스 동안 시스템을 잠시 멈추라는 명령어예요. G10과 G11은 필라멘트를 회수하거나 투입하라는 명령어네요. 네,
노즐의 필라멘트 피딩 모터를 제어하는 명령어로 재료의 대강기와 그와 반대로 동작하도록 하는 명령어예요. G28은 홈 포지셔닝 명령어로 홈 원점으로 이동하거나 만약 좌표축을 추가로 표시하면 해당 좌표의 원점으로만 이동하라는 명령어입니다. G90과 G91은 절대 좌표와 상대 좌표를 설정하는 명령어인데 차이가 있나요? 네, G90은 시스템 좌표 원점을 기준으로 절대 위치 기반으로 작동되며 G91은 직선 좌표를 기준으로 상대 위치 값으로 작동하는 명령어예요. G92는 set 포지션으로 새로운 좌표 지점으로 절대 좌표 값을 수정하는 명령어라고 하는데 G92, X10, E90은 어떤 명령을 말하는 거죠? 현재 좌표 중에 X축의 절대 좌표를 10으로 분사 노즐의 재료 위치를 90으로 새로 설정하라는 의미예요. 만약 G92만 사용하면 모든 좌표를 0으로 새로 지정하라는 의미고요. G91은 직전 좌표를 기준으로 상대 위치 값으로 작동하는 명령어예요. 강사님, G코드 명령어를 이해하는 게 무척 재밌는데요. 네, 그래요. 그럼 G코드 명령어는 금방 외울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온도에 관한 G코드는 G가 아닌 M104, M140이에요. M104는 노즐 온도의 명령어로 M104, S190은 노즐의 온도를 190도로 설정하라는 의미고요. M140은 베이스 플레이트 온도를 설정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을 검증하는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 실습 과정은 프루사 i3 3D 프린터 기구부 및 프레임을 사용하고 제어 컨트롤 보드는 3D 프린터 전용 보드인 아두이노 기반 램프스 1.5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컴퓨터와 아두이노 보드를 전용 USB 케이블과 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해보세요. 통신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자, 이번에는 프루사 i3 플랫폼을 사용하고 제어는 램프스 1.5 보드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해볼 거예요. 프루사 i3 제원 중에서 실제 프로그래밍하고 보드를 통해 제어될 수 있는 부분만 연결해 보세요. 예제에서는 3개의 구동 모터와 분사 노즐 모터를 보드의 모터 출력 포트에 연결하고 XY 지축 말단에 위치한 리밋 스위치를 IO 포트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실행해 봅시다. 모터 선부터 연결해 볼까요? 1번이 X축, 2번이 Y축, 3번이 G축, 4번이 익스트루더 모터, 그 다음에 리미트 센서 선을 연결해야죠. 1번이 X축, 2번이 Y축, 3번이 Z축, 자, 연결이 되었으면 이번에는 히팅 베드의 히터선과 익스트루더의 히터선을 보드의 온도 제어 보드 부분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잘했네요. 강사님 덕분에 3D 프린터 제어 보드 연결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G코드에 대해 잘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G코드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를 사용하여 간단한 모델링과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강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2.5cm인 사각형과 그 주변에 라인 테두리를 가지는 도형을 직접 시뮬레이션 출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높이의 레이어 값은 0.25mm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강사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도형을 하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54cm이기 때문에 미리수 단위 25.4로 한 변의 길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변의 길이도 25.4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이루는 도형으로 다시 변환을 하고요. 높이는 10으로 하겠습니다. 캠 시뮬레이션으로 G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도형을 도형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한 뒤 준비된 도형을 인터페이스 화면에 캐드캠 시뮬레이션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라는 폴더를 열어서 G코드화 되는 것을 저희가 풀패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모드에서 풀패스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의 상태가 1레이어부터 적용되는 G코드 값입니다. 강사님, 큐라는 3D 프린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큐라는 내부적으로 람보와 USB 통신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실행시키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프로세서의 전용 보드인 람보 내부에 미리 장치되어진 G코드 인터프리트 펌웨어를 곧바로 연결하여 메모리상에 생성된 G코드를 저장하고 보드가 자동적으로 한 라인씩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럼 만약에 실습 수행자가 일률적으로 프로그램 처리 방식을 하지 않고 G코드 명령어를 하나씩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럴 땐 아두이노 개발 환경 프로그램에서 스트링 형태로 불러와서 인터프리터 넘기는 방법으로 프로그래밍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 있는 소스 코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 있는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입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 소스 코드는 스트리밍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큐라 슬라이서 프로그램 상태에서는 코드를 실시간으로 작업 수행자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G코드 명령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29 M106 보시는 바와 같이 주석의 값만 바로 입력을 해주면 실시간으로 아까 보셨던 슬라이서 상태의 G코드가 변화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능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능 분석기 및 성능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테스트용 3D 프린터에 대한 기능적, 물리적 검사를 수행하고 제어 프로그램의 성능의 검토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강사님, 이번 주제는 프로그램 디버깅인데요. 어떤 내용을 배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시리얼 통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전송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시리얼 통신이 직렬 통신과 같다고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시리얼 통신은 다른 말로 직렬 통신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직렬 통신하는 수단을 말하는 거죠. 직렬 통신이 있다면 병렬 통신도 있나요? 그럼요. 병렬 통신과 직렬 통신인 시리얼 통신은 통신 채널이나 컴퓨터 버스를 거쳐 한 번에 하나의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네. 강사님, 시리얼 통신에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시리얼 통신은 컴퓨터와 컴퓨터 간 또는 컴퓨터와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을 때 사용하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유스타, SPI, I2C 통신과 함께 이더넷, USB, CAN, SATA 등 다양한 직렬 통신이 있습니다. 통신 방식에 따라 풀 듀플렉스와 하프 듀플렉스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풀 듀플렉스 방식의 전이중 통신이라 부르는데요. 양방향으로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한 반면 반환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두 통신 기기 사이에 매우 빠른 속도로 통신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통신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프 듀플렉스는 반이중 통신인가요? 네, 이 방식은 신호를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으나 동시에 양방향으로 통신이 되지 않는 무전기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에서는 하프 듀플렉스 방식을 사용하여 통신을 합니다. 통신의 전송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리얼 통신의 전송 방식에는 비동기식 전송과 동기식 전송이 있습니다. 그럼 두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죠? 동기식 전송은 미리 정해진 수만큼 문자열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일시에 전송하는 방법이고, 비동기식 전송은 송신 측의 송신 클록에 관계없이 수신 신호를 클록의 타임슬롯 간격을 식별하여 한 번에 한 문자씩 송신하는 방법이에요. 네. 동기식은 정해진 수의 문자열을 한 번에 전송, 비동기식은 한 번에 한 문자씩 전송. 시리얼 통신은 어떤 방법의 전송 방식을 사용하나요? 네, 시리얼 통신은 비동기식 전송 방식을 사용합니다.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신 속도를 설정해야 하죠. 통신 속도를 설정한다고요? 네, 통신 속도는 송신 측과 수신 측의 속도가 맞아야 사용되는데, 무전기의 주파수가 맞아야 서로 송수신이 되듯이 시리얼 통신도 마찬가지로 통신 속도가 서로 맞아야 제대로 된 동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통신 속도의 BPS와 보레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BPS는 초당 얼마나 많은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가를, 보드레이터는 초당 얼마나 많은 심볼을 전송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심볼을 의미하는 데이터 비트의 묶음을 나타냅니다. 시리얼 통신에서는 데이터 비트를 사용하죠. 그렇군요. 그럼 아두이노는 뭔가요? 네, 아두이노는 특별한 디버깅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디버깅을 하죠. 시리얼 라이브러리의 시리얼 포트, 시리얼 엔드를 이용하여 시리얼 통신을 활성화하죠. 이렇게 시리얼 통신을 활성화하였다면 시리얼 프린트, 시리얼 프린팅, 시리얼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여 아두이노 보드와 연결된 컴퓨터에 디버깅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제를 통해서 디버깅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려는 동욱 학생. 제어 프로그램에서 G코드가 실행되어 있고 현재 처리되고 있는 코드가 무엇인지 명령어를 매번 출력해주는 상황을 가정한 디버깅 프로그램을 어떻게 아두이노 보드에서 실행을 해야 할까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굽니까? 바로 김 반장이잖아요. 자,
나와 같이 코드 실습해 볼까요? 한번 예제 파일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서 예제, 그 다음에 베이직스 1번, 그 다음에 블링크. 오케이. 크게 화면으로 만들고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컴파일 하기 전에 우리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도구에서 보드 먼저 확인해야죠. 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두이노 메가 2560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 쿵4 맞죠? 네, 맞아요. 맞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 불러온 거 맞죠? 네. 그러면 컴파일 한번 해볼까? 컴파일 어떻게 해요? 오케이. 컴파일이 지금 몇 퍼센트? 50% 정도 진행됐네요.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컴파일이. 오케이, 됐네요. 컴파일 완료라고 떴네. 그럼 컴파일 껐으면 프로그램을 보드에다가 업로딩 시켜야죠. 업로드 시키려면은 여기 업로드 버튼 화살표를 누르면 이쪽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넘어와요. 그럼 여기 보드에 보면 깜빡깜빡거려요. 업로딩 도중에는 업로딩 하고 있다는 인디케이터예요. 오케이. 업로드 완료. 네, 완료됐죠? 떴죠? 근데 우리 프로그램이 뭐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지금 블링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LED들이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아두이노 메가보드에서 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디버깅 실습을 수행해 볼까요? 네. 강사님만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메가보드의 시리얼 전송 포트는 보드의 핀 0와 1번이 각각 RX와 TX로 데이터 포트예요. PC나 외부의 다른 시리얼 통신 장치를 통해 연결하면 프로그램 결과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엔 예제의 커뮤니케이션, 시리얼 이벤트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열고 컴파일 및 보드에 프로그램 업로드를 실행합니다. 이제 도구에서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해 텍스트를 임의로 입력하고 샌드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전송되게 됩니다. 전송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네, 강사님.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서는 시리얼 통신의 데이터를 중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상 시리얼 포트를 지원하고 있어 이를 통해 마치 프로그래밍하여 다운로드한 아두이노 보드와 3자의 입장에서 시리얼 포트에 접속하고 데이터 통신을 하는 거죠. 만약 케이블과 별도의 PC를 사용하여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없다면 프로그램 개발 환경이 툴과 그 아래 메뉴를 보면 시리얼 모니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실행하여 모니터 프로그램 윈도우를 실행해 보세요. 그럼 시리얼 통신에 접속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아두이노 보드에 다운로드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할 거예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예제 프로그램의 가상의 G코드가 무작위로 선택되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신기한데요? 변수 호출형 디버깅 프로그램은 양방향 프로그램 제어를 통해 제어 프로그램의 디버깅 기능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3D 프린터 개발 이후 프린팅 중 프린터 내부의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함께 실습해 볼까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아두이노 보드에 다운로드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세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아두이노 프로그램 환경에 시리얼 모니터링 윈도우를 실행을 하고 샌드 버튼이 있는 입력창에 문자 M이나 T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의 실행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프로그래밍 디버깅 하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강사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쳐 주시니까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디버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리얼 통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리얼 종류와 전송 방식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리비전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리비전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시간, 경비를,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레시피 파일이나 장비별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리비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어 프로그램처럼 여러 사람이 협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리비전 관리를 잘 못함으로써 엉뚱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시피나 장비별 컨피그레이션 파일도 각각 장비에 맞는 파일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즉 리비전 관리를 매우 중시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